목동14 지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목동 14단지 재건축 소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최정입니다. 재건축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검토, 주민 의견 수렴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눈에 띄는 큰 일정이 없는 시기에도 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목동 14단지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유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놓치지 않고 어려운 내용은 되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목동 14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서 있는 목동 14단지가 어떤 곳인지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14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입니다. 양천구청이 인접해 있고 안양천과 학교,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워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입지입니다. 재건축 후에는 최고 49층, 5,123세대로 계획돼 있는데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좋은 입지에 대단지의 규모까지 더해지는 만큼 앞으로 목동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건축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지금까지의 주요 경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목동 14단지는 지난 5월 22일 양천구청에 통합심의 서류를 전수했습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 신탁과 분야별 협력업체가 양천구청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면서 부서 협의와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심의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육, 환경, 경관, 소방, 재해 기반 시설까지 사업 계획 전반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접수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큰 이견 없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목동 14단지는 현재 양천구청 내 부서별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과 분야별 협력사들도 검토 의견에 맞춰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서별 협의를 잘 마무리해 서울시 심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한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고요. 6월 15일에는 양천구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평가서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공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달 말에는 양천구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동 14단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깝다는 점은 목동 14단지의 큰 장점인데요. 그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안전 문제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인접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단지 공용부지 쪽 후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인접 동주민들은 등교 시간에 학생들의 보행과 자전거 동선이 출근 차량과 겹칠 경우 혼잡이 생기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운영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학교 측의 요청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5일 공청회를 열어 추진 상황과 학교 측의 요청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근 주민들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과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운영위원회는 학교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를 충분히 듣고 이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내용이 정리되면 그 결과도 공식 안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반환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전체 회의에서 안전진단 모금액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이후 3월 말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반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 세대의 약 99% 이상 지급을 마쳤으며 남은 세대에는 개별 연락 등을 통해 반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 소유자는 반환금을 받지 않고 좋은 곳에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해와 본인의 의사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목동 14단지에서는 이주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천구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설문에는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어떤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지, 자가와 임차 가운데 어떤 주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학교와 교통 등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동의 여러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전월세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학교와 교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미리 살펴보기 위해 주민들의 현재 생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목동 14단지의 이주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설문에 작성한 지역으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필요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목동 14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목동 14 지금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통합심의와 관련한 검토와 협의가 이어졌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도 마무리됐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이주 수요 조사가 진행됐고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동 14 지금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일과 현재 상황, 그리고 다음 계획을 매월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전하고 소유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14 지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